미국 국채는 단일 최고 시장으로 3경 6천조 원이고 한국 국채는 1,000조 원 정도 발행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일 목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 지수는 40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코인 탐욕공포 지수는 43으로 하락하였습니다. 1. 현대차, 전기차 픽업 후 새차 충전 서비스 전국 확대.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승용 전기차 보유 고객 대상으로 차량을 픽업해 충전과 자동 세차 서비스를 제공한 후 차량을 인도하는 픽업앤충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부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6개 광역시에 3개월씩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하여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픽업 탁송 비용에 2만원, 세차에 5천원, 1kWh당 347원 비용으로 최대 80%까지 충전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2. AI 전기 부족,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생에너지에 14조 더 투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대체 자산 투자사인 브룩필드에 약 13.9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동종거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며 이 계약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해 매년 10.5GW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되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와트는 1초 동안 소비하는 전력 에너지로 1GW는 10억 와트인데 이 양사가 체결한 연간 10.5GW는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시장인 북버지니아주의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 3.5GW의 3배 규모로 반도체 및 배터리 제조 확대와 차량의 전기와 AI의 전력 수요 등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웰스파고 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 전력 소비량은 2030년까지 20%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는 AI 발전의 제약은 전력이라며 현재 전력망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5월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와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28년부터 매년 최소 50MW의 전기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테슬라는 인도에 잉여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쓸 수 있는 전력 저장 장치 파워홀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3. 휴머노이드 로봇 중국이 다 먹겠다. 중국 1위 휴머노이드 업체인 유비테크는 사람의 명령을 받고 티셔츠를 척척 손으로 정리하고 상황에 따라 어떤 옷을 입을지 추천해주는 워커 S를 공개했습니다. 현 시점 세계 최고 로봇 기업으로 평가받는 피겨 AI에 먹을 것을 달라라는 영상이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그에 못지않은 휴머노이드를 공개한 것인데 업계는 중국 로봇 군단이 양과 질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전 세계 첨단 공장에 설치된 로봇의 약 60%는 중국에 있을 정도로 산업용 로봇 시장은 이미 중국판이라는 말이 많은데 그 다음으로 휴머노이드까지 점령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말뿐만이 아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012년 창업한 유비테크는 휴머노이드가 청소 등 가사노동에 투입될 시점을 2035년으로 공언하였는데 문제는 유비테크조차 23년 매출이 2천억 원인데 순손실이 2,400억 원일 정도로 적자고 창업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힘든 사업인데 중국만이 이런 손실에도 밀어붙일 수 있는 공권력의 힘이 있어 로봇의 기술 발전에서 중국을 배척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 태양광 다음 수소 경쟁 중국이 먹겠다. 중국이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에 이어 전 세계 수소 공급망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관계 컨설팅 업체 스트래직 액세스의 데이비드 도도웰은 미국 유럽과 중국의 무역전쟁 무대가 철강 알루미늄에서 최근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로 옮겨왔지만 수소 경제라는 새로운 전선이 부상하고 있다라고 짚었는데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수소라 탄소 배출이 없지만 비싼 상황이다 보니 현재 화석 연료로 생산하는 갈색 수소가 많이 쓰이고 있고 환경 문제가 존재하다 보니 갈색 수소의 비중 조절이 중요해지는데 중국은 전 세계 수소 공급의 30%, 소비의 30%,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해질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갈색 수소 비중이 66% 정도로 높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60년까지 그린 수소 비중을 80%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내몽골과 신장 등에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 과정을 거친 블루 수소를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도도웰은 중국이 조만간 세계 수소 경제에서 지배력을 갖게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하였습니다. 5. 세계에 퍼지는 이슬람 인국, 미국 대학 반 이스라엘 시위. 미국 내친 팔레스타인 이슬람 시위의 진앙으로 꼽히는 컬럼비아대의 두 번째 공권력이 투입되자 미국 언론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미국 사회를 둘로 갈라놨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레이첼 탕은 학교에 마지막으로 경찰이 투입된 게 50년 전인데 이달에만 두 번째라며 미국이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왜곡됐다.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집단만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팔레스타인 이슬람을 지지하는 시위 참가자들은 학교 측이 시위 학생에 대한 퇴학 장학 등 징계 방침을 밝히자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얼굴을 가렸다고 전하였습니다. 일부는 시위대 상당수가 사실 진짜 학생운동 세력이 아닌 직업적인 시위꾼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캠퍼스 건물의 강제 점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접근으로 본다며 그것은 평화적 시위의 예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슬람 국가이며 관련 국가만 43국의 중동 국가 인구의 90%가 이슬람을 믿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데 전 세계 인구의 20% 신도수를 자랑하는 이슬람 민족은 앞으로 교리상 인구가 더 증가해 전 세계에서 비중이 가장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이슬람 인구의 70% 이상이 강경인 수니파로 현재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이슬람의 대결 구도가 이런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보면 지금 미국의 이런 사건들은 미래 인구 변화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할 수도 있는 사건일 것 같습니다. 6.
이스라엘 네타냐후, 라파 진격 취소 없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만나 대화를 나눴으나 라파 진입 작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만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피난민 수십만 명이 대피해 있는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 라파에 이스라엘군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전쟁 종식을 고집한다면 협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라파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하마스와의 인질거래가 라파 진입작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현재 논의 중인 휴전협상안에는 40일간의 휴전과 이스라엘 인질 20에서 33명을 귀환시키는 대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1000명을 석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관적 칼럼 7. FOMC 내용 요약. 이날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m로 들어서며 한 달 만에 수축 국면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미국 구인이직 보고서 졸트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회하며 848만 4천 건을 찍었는데 이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물가지수 데이터가 또 오르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가속화했는데 파월은 해당 우려의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실업률이 10% 위로 튀고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등 할 때 발생한다며 현재 실업률 3.8%대와 미국 경제성장률 3에서 4%대인 상황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라며 일축시켰습니다.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현 통화정책만으로도 충분히 2%까지 도달할 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밀어냈고 금리 인하 관련 부분에선 연내 금리 인하가 적절해 보인다라는 언급이 사라지고 데이터에 의존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정치와 상관없는 선택을 하겠다 발언도 하였지만 투자자들은 연말 1회 인하 정도로 추측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해 보유증권의 감소 속도를 줄일 것이라면서 기관 부채 및 주택저당증권 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는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국채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요약하자면 시장에 풀린 돈을 빨아들이는 행동을 천천히 하겠다 말한 것이어서 1시간 정도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내용도 없었고 부동산 채권은 놔두는 것을 보면 여러 위험성도 아직 여전하다는 생각에 이전 주가로 돌아가며 마무리하였는데 투자자들은 이틀 전 급격히 떨어진 하락에 대처를 못했던 자금들이 이번 일시적 상승 때 털며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얘기하면 총알이 대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니 흐름은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미국 국채는 단일 최고 시장으로 3경 6천조 원이고 한국 국채는 1000조 원 정도 발행되었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